네, 우리 이번에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됐고 그렇죠. 곧바로 뭐 인수인계 절차 없이 왜냐하면 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조기 대선이라지만 솔직히 보궐선거잖아요. 네. 대통령 보궐선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고석준 우리 위원장께서 윤석열 정권 탄생하자마자 제가 후한무치라고 탄핵된다. 했잖아. 후한무치 정권 저는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제가 그 윤석열 탄핵 라이센스를 보고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반드시 탄핵된다. 그때 대구에서도 목숨 걸면서 이진현 의원하고 그 발언을 했는데 그 예. 11월 그때 5일 날 우리가 갔었고 그 11월 5일 날 우리 일간제주와 같이 이제 대구를 갔었는데 대구에서 이런 불길한 예감을 했어요. 대구에 있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걸. 그때 불길한 예감이 아니잖아요. 그때 긍정적인 당시에 예감이죠. 명태 그쪽에 이제 정권에 이제 불길한 예감이었는데 명태균 사건 나서 우리가 취재를 갔었는데 야 심각하다 했는데 뭐 그 다음에인 뭐 다음 달인 12월 3일 날 내란이 터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반드시 윤석열 정권은 물러나게 돼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제 기간이 더 단축된 거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정말 제주도에서 두 분의 영향이 워낙 이번에 컸고 제주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는 제주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괄 유세본부장이죠. 네. 네. 저 부본부장님. 예, 부본부장이면서 미디어 본부. 미디어 본부이면서 가장 큰 직무 플랫폼의 고석준 TV를 진짜 전화가 안 될 정도로 계속 그 촬영을 했고 22일 동안 한동수 의원님 한솥밥 먹다니까 이제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 끝나면은 이제 그 유세 팀원들이 젊은 애들이나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매일 지치지도 않냐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정신력으로 그렇지. 지치지만 그 매일 술 먹는 게 술 먹으면서 정신력을 좀 길렀습니다. 술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고 끝까지 20일 동안 완주하려고. 버티지 않은 저도 저 몸무게 한 5kg 정도 빠졌어요. 예, 많이 배 피부 색깔도 많이 변하고.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피부 색깔은 검은색인데 뭐 피부가 좋아졌다고. 정말 즐겁게 즐겁게 했기 즐겁게 때문에 하지 않았나. 또 한동수 의원님하고는 제가 뭐 1년 전부터 일간제주 TV를 통해서 이제 케미를 많이 맞춰왔었는데 이번에 더 또 시너지를 발휘한 것 같아요. 뭐 당에서도 뭐 저도 뭐 그 전에 뭐 한동수 의원이 본부장 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와 보니까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있었고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게 이미 우린 1년 전부터 이 일간제주 TV를 통해서 이제 케미를 맞춰 왔었고 뭐 원래 제가 4월 달에 방송할 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일간제주 TV에 출연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뭐 대통령 선거 이거는 예상 못했지만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의 플랫폼과 아카이브 역할을 하겠다. 제가 2달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고석준 TV와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해가지고 기사 나간 적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 게 대해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저 결과가 나타났어요. 또 그 길에 이제 한동수 의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나지 않았나 싶어. 서로. 아이고 제가 도움 그러니까 많이 저기 받았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예. 저는 송출을 담당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해 준 분은 한동수 의원님이고. 우리 한동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 너무 쉬었고 방송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농담처럼 뭐 계란을 생계란 날계란을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목소리 좀 많이 풀렸네요, 걔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목이 잘 쉬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 한 일주일 한 2, 3일 넘어가니까 목이 한번 쉬었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쉬었다가 돌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유세가 끝나고 이제 한 3일 좀 지나가니까 아직도 고음은 안 올라가는데 예,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전당대회 할 때 한라체육관에서 제가 칭찬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성량이 20일 동안 계속된다는 거는 이제 초인적인 이제 정신력이 없으면 그 하루 집중해서 이제 폐활량도 좋고 이제 성량이 좋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22일을 계속한다는 거는 일정 부분 이제 정신력이 없다면 못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 간에 자평을 했는데 자 이제 좀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네. 어쨌든 간에 이젠 뭐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21대 대통령이 이재명 네.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제 뭐 1호 행정법안까지 발의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한동수 의원님께서 어쨌든 의원님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서 네. 이제 제주도 대표적 대2기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환경도시원의 어떤 부위원장으로서 네. 이번 이재명 정권의 탄생 뭐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제가 이재명 대표님이 어제 취임식하자마자 야근까지 하면서 경제대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 무게가 엄청난 진짜 이 선택, 정무적인 올바른 선택이 갖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민생이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를 먼저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뭐 진보다. 그래서 뭐 이 분배에만 관심 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은 보수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뭐 이런 이 지원에 오히려 더 잘 지원을 해주거든요. 실용적으로. 그래서 또 마침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실용주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실용 외교 그런 철학도 있는데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장기화, 그 다음에 우리 팔로 인도와 파키스탄 그 갈등, 예. 그리고 막 이 다양한 지금 이제 관세를 유럽에서도 뭐 대응을 하겠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알리백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 대한 그 지원이 이 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게 법인세 인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리백과 관련된 지원 정책, 그리고 규제, 뭐 이 혁신,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대기업이 글로벌로 더욱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일단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소득이 생긴 법인세를 다시 중소기업에 환원을 시키는 거죠. 중소기업에 환원시켜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그리고 근로복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다닌 사람의 이 임금 수준을 상향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 지원. 예, 뭐 대출금 지원이나 그다음에 팔로 어떤 그런 다양한 중기부를 통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돈을 쓸까? 결국엔 자영업자들한테 돈이 흘러갑니다. 회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돈이 생기면은 여행을 가고, 그리고 뭐 이 끝나면은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럼 자영업자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게 이재명 대표, 이제 대통령님이죠.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런 순환 경제 체계인데, 이제는 이게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대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글로벌 지수, 경쟁력 지수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정책들과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배분 정책이 아마 일어날 것이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 좋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게 실용 외교를 주장했습니다. 중국한테도 쉐쉐하고 대만한테도 쉐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이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거든요. 뭐 언제까지 이념에 사로잡혀서, 예전에는 이 보수 구구죠. 보수라기보다도 구구 세력들이 노렸던 거는 이 북한간의 이념 대결이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안 통하니까 중국 간의 이 이념 대결. 우리가 혐중 감정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요소를 불어일으키는 이 전략을 쓰는 건데,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사실상 저는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경제적 글로벌로 어느 정도 생존권을 확보하고
자영업자가 잘 살려면은 중국 관광객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예전과 같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중국인들이 하는 그런 업체만 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자율적으로 소비를 하는 문화. 중국의 그 이 관광 거기도 이제 이 소득과 문화인식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개별 관광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스스로 맛집들을 찾아가고 하고 있으면서 이 상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실용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만도 실시하고 중국도 실시하고 우리가 절대 이념에 갇혀가지고 이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평민, 소시민들은. 그럼 어차피 그런 이념으로 갈라치기 해서 이득을 보는 거는 소수 기득권 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도가 이제 경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그런 효과가 아마 있을 거고 또 세 번째,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님이 후보 직속으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후위기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를 대폭적으로 아마 앞으로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이 에너지가 천연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바로 제주도지 않습니까? 예, 바람, 그다음에 바다, 예, 그다음에 태양열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대폭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갖고 있던 그다음에 전력 수급망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규제 개혁이 많이 일어날 거고, 제주도 차원에서 이 친환경 정책을 동반한 에너지 정책까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기초화시단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 성남시 그 부도 사태 모라토리움을 극복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 성공적인 기초자치단체 모델, 뭐 지역 화폐를 도입해가지고 엄청 성공적으로 하던 그런 상황을 아마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면서 우리가 대기업이 팔로와 이념 막 외교로 갑자기 쓸모없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 개입하면서 뭐 원자재 수입 수출로 다 막아놓고 뭐 그런 걸로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 수출이 막히면서 법인세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국세가 줄어들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보통교부세금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3년 전에 비해 몇천억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많이 줄어들었죠. 예, 이게 바로 제주도 경기에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건설업이 당장 여기 건설업이 도로가 약속대로 생겨야 되는데 이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하고,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고 발주를 뭐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치킨도 먹고 하면서 자영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보통교부세 감소가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될 거다. 예, 그러면서 지역의 경기, 제주도의 경기가 살아날 여지가 아주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한동수의 이슈 한 방울 보러 갔었어. 고삐가 풀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한동수 아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 나서면서 대통령 선언하면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구상안을 그 말씀하신 걸 설명하니까 자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 탄생, 윤석열 정권 몰락까지 예언하셨고 일명 고스트라다무스라고 했고, 이재명 이제 21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 앞으로 어떻게 될 고스트라다무스니까 좋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뭐 어쨌든 편파 방송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효과는 취임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예, 저희도 주변의 상권을 보면 경제는 이제 활력이거든요. 분위기고, 분위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란이 종식이 되는 6월 3일을 기점으로 내란이 종식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정도 받고, 어저께도 다녀보면 거리에 활기가 있고, 또 경제 지표로서 가장 유용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에 표방했던 종합주가에서 5천 시대 뭐 이런 표어로서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만으로도 경제는 이미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이제 30조 가량의 추경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 민주 정권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제 보수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라는 건 효율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방치한다는 정부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을 이제 자본주의 논리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였다면 아마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은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공공 차원에서의 이제 자본 투입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고 이제 30조 가량의 이제 추경이 편성되면 이제 연발의 오줌 눕기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작년에 우리 한동수 의원님 실수로 이제 기재부에서 보내줬던 돈 그런 건 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 예. 실수로 보내준 그 이자도 톡톡했을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수로 그때 7천억이었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윤석열 윤석열 정부 때 정부에서 교부세 잘못 보낸 거. 그러니까 사실상 잘못 보낸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방에 돈을 더 준 거죠. 아 그때 그다음에- 그렇게 예측했죠. 예, 예. 총선을 염두해주고 그러니까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니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전부 다 이 세수 추계가 그때 한번 이루어졌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더 추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돈을 총선을 앞두고 더 줬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에 너네 돈 줘줬으니까 다시 돌려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죠? 돈으로 현혹 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면은 지방의 경기를 일시적으로 해서 풀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원래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원래 주일 보통교부세에서 작년에 미리 줬으니까 그 돈을 깎아내겠다고 하는 진짜 이 나쁜 짓, XX 짓을 지금 이 기재부에서 펼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를 이제는 진짜 좀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기재부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뭐 명칭 바뀌는 건 그게 필요가 없고, 뭐 기재부를 약간 축소시킨다는 얘기했던데 맞는가요? 축소까지 분리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기획부하고 지금은 저희가 지방에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과 이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국회와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기재부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우습게 보고 네. 그리고 각 부처를 너무나 좀 등한시하는 예. 등한시라기보다도 좀 그 낮게 보는 옥중옥이 예, 옥상옥이죠. 옥상옥으로 보려고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에서는 이거를 이 담당자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근데 이건 기재부가 담당 사무관이 그냥 큰 고민 없이 안 돼요 해보는 그 사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힘 있는 장관들끼리 부탁해서 그러면 해줄게. 이런 정말 나쁜 것들은 없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좀 바른 방향으로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합니다. 기재부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정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 이제 개편되면서 모든 부처의 뭐 작은 부분에 이제 명칭들이 이제 변경될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우리 한동수 의원님이 또 보궐선거 전문 또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위 없는 청와대를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금 용산에서의 벌어질 일을 약간 이제 제일 잘하실 부분이에요. 저 어저께 TV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아주 화나셨더라고요. 워딩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정부 인사가 있었잖아요. 김민석 최고위 인사할 때 이런 푸념을 했어요. 딱 카메라 앞에서 뭐 필기도구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참 한심하다고 무덤깡 같다고 하는 그런 야 이거 대통령 취임하는 분의 입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거의 거기는 방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6개월 그냥 건물만 있고 껍데기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워딩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워딩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네. 감지했습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는 대본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즉각적인 질문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재명 정권, 21대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정말 대통령과 국회가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면서 우려되는 거는 이게 악용되면 나라 자체가 휘청거린다는 우려의 목소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두 분 패널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우리 이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여대 야소인 경우가 많았지 여소야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심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국회에서도 같이 해주면은 이게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길이 맞다고 하면은 협조하고 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실용 이 주의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권력이 이 나쁘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소통 없이 가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못했거든요. 국회를 좀 아래로 보고 낮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잘못된 이 의혹이 많이 가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내세웠지 않습니까? 뭐 대왕고래 시추나 그다음 뭐 양평 고속도로나 국민 누구나 봐도 좀 의심이 될 만한 사안들의 예산을 막 배정시키고 그 다음에 좀 문제되는 뭐 권익위원장 뭐 감사 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노골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인사와 정책 그다음 예산 배분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면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국회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뒤따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연히 잘하실 거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이 상식적이고 국민들에게 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가야만 된다. 근데 그게 만약 나중에 돼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그 후에 이게 잘못된 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심판은 뭐 내년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총선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 뭐 이 대표적으로 부분에서 선거, 뭐 예. 덧붙이자면 이제 한동수 본부장님께서 유세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저희가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를 심판해 주시라. 뭐 관로하면 더 이제 뭐를 걸고 뭐 이런 말까지 하셨는 거는 뭐냐면 직을 걸고 그만- 사람들이 막 예, 이상하게 예, 예. 직을 걸고 자, 그런 말씀은 저는 좀 이건 뭐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여서 저도 방송에서 아까 했는데 본인이 이제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개념은 우리 양준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독주를 독재식으로 가는 그쪽에 대한 왜냐하면 견제가 없다 보니까. 약간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독재든 독주든 이 권력 구도를 만들어 주신 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전적으로 믿고 가라는 뜻입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란이 일어났고 그 내란이 극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겪을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천문학적이죠. 뭐 수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한 의원님께서도 연설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결과 뭐 4,900억 정도의 또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트라우마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무슨 독재니 이런 거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권력 또한 국민이 만들어 주셨고 행정 권력 또한 국민이 만들어 주신 뜻은 개혁적으로 밀고 가라는 뜻입니다. 밀고 가라는데 좌고우면에서 망한 적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의석을 많이 줬잖아요.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전광석화 같이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YS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80% 나왔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정광석화 같은 개혁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옛날 사람입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예, 이 지사가 대목에서 같이 YS 대통령이 IMF를 초래했지만 그분이 가장 잘한 게 하나회 청산이었지 않습니까? 취임 12일 만에 하나회를 청산했습니다. 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제는 그 이후에 한 거고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회 척결이었습니다. 그게 12일 걸렸던 거는 정광석화였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조만간 지지율이 나올 텐데 그 힘을 바탕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과격한 발언 같아서 사회 대개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광석화와 같이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지사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보수, 뭐 보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구구랑 그다음에 뭐 지금 국민의힘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독재 독재한다. 프레임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독주한다.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근데 그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쓴다. 나와 이 가치랑 이념은 그리고 생각은 달라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는 그런 저는 정당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처럼 사적으로 이걸 쓴다. 그러면 사적 권력이라고 해서 사적 권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나쁜 권력이고, 그래서 이런 게 독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윤석열이 본인의 그 뭐 이 불법 비상계엄을 여러 가지 쉽게 그 종신집권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예전에 뭐 이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그 시절을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 그 이후에 있는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저기 그 국회의원 의원들은 뭐 독재 타도 막 그런 말을 외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적인 권력 강화를 위해서 쓰기 위한 뭐 임기 연장,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뭐 이 혜택, 특혜 이런 거를 위해서 쓰는 게 독재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정당한 권력의 사용, 국민에게 주어진 힘을 쓰는 정당한 방법에 하는 거는 그건 독재가 아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만 독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작년에 뭐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틀린 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국민의힘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듯이 권력이라 하면 국민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출직 공직자 우리 한동수 의원님도 그랬지만 한동수 의원님도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잖아요. 이제 권력 자체는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의 권한을 국민의 권력을 권한을 통해서 주는 건데 이 권한 행사에 이제 적정히 잘 하면 사유화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사당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이제 획득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유화하지 않는다면 뭐 남용이라기보다는 제도권 안에서 있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국민이 부여해 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또 그 대법원 증언에 대해서 또 뭐 협치 안 한다 뭐 이런 부분 같은데 이게 모든 게 상식적 모든 이제 딴지 걸기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대법관 이제 30명 정도 증언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100명 있는 데도 있어요. 뭐 그런 나라도 있지만 이게 모든 게 또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하기는 더 좋지만 반대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한 번에 철퇴를 더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